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미국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장은 그럭저럭 선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휴장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 0.1% 빠지는데 그쳤고요. 한국도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재밌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4%, S&P가 3% 정도 급락을 했는데 아시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가끔 이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시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코스피는 역시 개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에나 혹은 공부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거를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자체적인 기술적인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체 기술적인 요인. 한국 시장이 미국이 뭐 3% 4% 급락했다라고 해서 같이 급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지 이렇게 그렇게 아래로 급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이미 어떤 반등 흐름, 그죠? 반등 흐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4월 29일 날 이미 350이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다? 350에 대한 이 지지선, 이젠 지지가 된 거 아닙니까? 돌파한착 했으니까.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요일 날 해드렸으면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튼간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거지 꼭 뭐 코스피가 그죠? 예, 미국의 아마존 실적이 안 좋았던 거지 그게 코스피의 실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또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약간 뭐 한편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봐서 선반영이란 개념도 좀 갖다 붙일 수는 네, 그런 개념도 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서야 좀 하락을 해볼까 말까, 이제서야 하락의 시동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6월부터 해서 이미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는 조금 더 그 이후의 일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락이 시작된 건 6월 달부터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이미 몇 개월 동안 1년 가까이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재들에 대해서 진짜 웬만큼 충격적인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에 좀 내성을 가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에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미국의 하락이 반드시 한국의 하락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그죠? 두 개를 좀 따로따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동조화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조화되는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 오늘처럼 약간 디커플링 냄새 나는 때가 있는데 디커플링에 되는 조건이 갖춰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무조건 디커플링 될 거야. 오늘은 무조건 커플링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면 한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는 일단 개파락 출발하겠구나. 개파락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든지 혹은 더 추가로 급락하든지가 결정될 수 있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당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다라고 치면 한국 증시가 무조건 콜대박이 나고 뭐 주식이 대박이 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승을 했으면 한국 증시는 갭상승 출발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갭상승 폭이 너무 과했다면 오히려 이 갭상승이 주식을 팔아먹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갭상승 폭이 뭐 작았다. 그럼 이게 이제 원웨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물론 완전 디커플링은 아닌데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대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요즘에 뭐 계속 고변동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는 지금 변동성 지수가 20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장은 어때요? 미국장 변동성은 30이에요, 30. S&P 빅스가 33이고요. 나스닥 변동성은 무려 38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변동성은 38, 40에 가까운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은 변동성이 20대밖에 안 되어 20대밖에 안 되니까 미국의 급락이 반드시 뭐 그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조화 되는 날들이 언젠간 올 수 있어요, 그죠? 언젠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중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져서 아예 뭐 미국 빅스가 뭐 40 이상으로 올라가든가 뭐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그러면 진짜 세계적으로 큰 일이 난 거니까 뭐 그런 때는 조금 좀 미국이 급락했으면 다음날 한국도 급락하고 이런 일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뭐 선반영도 돼 있고 뭐 그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오늘 강했다, 아시아 증시가 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여기에 더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죠, 오늘 한국 증시와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달러의 상승이 일시정지 됐잖아요. 일시정지 혹은 조정 중이니까 아시아에서 급격히 돈이 빠져나갈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수 있죠. 요것도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 외적인 어떤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FOMC 회의가 수요일 날 밤에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주에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뭐 5월 9일 날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 이런 것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코앞에 두고 시장이 막 변동성을 지금 확대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물론 살짝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S&P가 4175라는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아침에 굉장히 큰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침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깬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진짜 깨졌는지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 놓은 타이밍이 FOMC 회의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벤트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오늘 밤에도 급락하고 내일 밤에도 급락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오늘 밤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빅스가 빅스가 얼마라고요? 빅스가 뭐 33, 나스닥 빅스는 뭐 4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좀 박스권 상단 자리 비스무리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사그라드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침 중요한 이벤트 FOMC 같은 게 있으니까 회의 직전에 회의를 앞두고 나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막 경거망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벤트들도 이제 없죠.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기업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FANG,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밤부터는 특별히 그렇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 이래서 변동성이 많이 치솟았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소화 과정,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밤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이 오늘 밤에도 폭락하고 내일 밤에도 폭락하고 이 폭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저는 일단 슈포지션을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갈수록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안 좋게 해석을 할 그럴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에선 그래도 약간의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일단 저의 의견인 거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다? 어떤 현실적인 매매자의 관점에서,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부터 어떤 추세적으로 뭘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뭘 하냐고요. 그죠? 저는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안심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금요일날 붕괴됐기 때문이죠. 아침에 그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FOMC 회의 직전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뭐 달러 인덱스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급락하고 있는 미국 증시 이런 거 사이에서 아시아 증시는 고민을 할 겁니다.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특별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주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번 주에 휴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휴장 일정들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휴장을 했죠. 중화권 증시가 휴장을 했고, 내일도 중국은 쉬네요. 야, 중국 좋습니다. 일본도 내일 쉬고, 와, 한국은 목요일날 하루 쉬죠. 와, 중국 계속 쉬는데요, 이번 주에. 네, 중국 증시가 참 부럽네요. 오랫동안 쉬어서. 아무튼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게 요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에서 중요한 어떤 그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다지 시장 영향은 많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미 통화정책의 어떤 방향성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 상황에서 미국 실업률이 이번에 어떻게 나왔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경로가 좀 바뀌고 이런 일은 일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고용지표이긴 합니다. 맨날 매주 발표되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그거는 솔직히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 논팜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요거 두 개는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장의 영향으로 일단 개파락을 출발을 해서 장 초반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일봉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그래봐야 어떤 이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반등 흐름 중이긴 하다라는 거죠. 요점을 지금 우리가 아시아장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도 약간 이미 반등 흐름이 이미 좀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오늘같이 이렇게 350에 대한 지지력이 강화가 됐죠.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미국이 또 급락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350을 깨야 되는데 지금 350에서 2거래일째 어쨌든 버텼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그 지지력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미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얘도 하락 추세 중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350 지지력을 확보해서 좀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폭락했으니까 한국도 숏포지션 난 오늘도 한 숟가락 한다.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죠. 67,00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7,000원 2거래일째 안착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예상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일단 반등이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1240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4거래일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완벽한 지지력을 보이고 아직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아직 힘은 약해요. 얘가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야 진짜 힘이 강한 거겠죠. 어쨌든 1% 하락 마감이거든요. 힘은 약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방 경직성이 약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당장 하락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40을 사거래일째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하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깼지만 한국은 지금 반등 타이밍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민을 하겠죠. 조정받고 있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약간 선제적으로 먼저 빠진 감이 있는 아시아 증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하락에 강력한 힘이 등장한 미국 증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정 중, 그죠? 예, 그래서 뭐 잘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뭐 제가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안 그래도 제 친구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미국이 금요일날 4% 폭락했으니까 오늘 이제 슈포지션 그 친구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싱글벙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말 내내 싱글벙글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슈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미국이 4% 폭락했으니까 오늘 한국도 개박살 나겠구나, 그죠? 다들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래요. 그런 기대가 너무나 많이 쌓이면은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결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투자자라면 언제나 이게 흥분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뭐 미국은 급락했는데 한국은 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저항을 돌파한 차게야 급등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이제 오늘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 이런 걸 바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박은 근데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 가운데 그냥 뭐 반등 흐름에 나와 있는 아시아 증시, 중요한 지지선을 막 붕괴시킨 미국 증시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런 부분 고민해 봐야 된다. 요 정도 이야기만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